1951년 5월 17일 오후 현리 지역에는 국군의 수많은 병사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9사단장 최석준장은 3사단장 김종호 준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결과 각 사단은 1개 연대씩 차출하여 2개 연대로 오미제를 탈환하고 그 사이 군단 병력이 철수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오미제의 적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고 누가 2개 연대를 지휘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이 되지 않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군단장 유재응 장군은 비행기를 이용해 현리에 도착한 후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3사단과 9사단은 주력 부대를 이용하여 오미제를 탈환하고 퇴로를 개척한다. 포위망 돌파에 성공하면 축차적인 지원전을 펼치며 창촌으로 철수한다. 철수간 군단의 지휘권을 3사단장에게 위임한다. 돌파에 필요한 탄약과 보급품은 공중으로 보급한다. 이후 군단장은 다시 비행기를 이용하여 현리를 떠납니다. 군단장이 떠난 후 3사단장은 9사단장과 협의하여 작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9사단 28연대는 현리 주변에서 접근하는 적을 저지한다. 9사단 30연대는 736고지와 785고지를 점령하여 확보한다. 3사단 18연대가 30연대의 뒤를 이어 오미제를 확보한다. 공격 개시 시간은 21시로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상군단의 병력과 장비가 아직 건재한 상태였고 병사들은 곧 포위망이 돌파되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군단의 엄호 임무를 맡은 9사단 29연대는 1대대를 631고지에 3대대를 558고지에 그리고 2대대를 839고지에 배치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1대대와 3대대는 적과 소규모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9사단 30연대장 손희선 대령은 3대대가 736고지를 확보하고 1대대가 785고지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5월 17일 22시 30연대 3대대가 목표인 736고지를 점령하면서 돌파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3군단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3대대의 뒤를 이어 785고지를 점령해야 할 1대대가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당시 현리 지역에는 수많은 부대가 직결해 있어 무전망의 혼선 때문에 제대로 된 교신이 어려웠는데 이러한 이유로 1대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훗날 1대대장 김상의 중령은 당시 785고지를 점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30연대장 손희선 대령은 1대대가 부대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상호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이때쯤 야하 부대를 돌아보던 9사단장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는 야간에 10km의 거리에 있는 오미제를 탈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방태산으로 철수를 시작한 것인데 당시 그를 수행하던 군수참모 김재춘 중령의 진술에 따르면 주변에서 총소리가 들리자 사단장이 부대 지휘를 포기한 채 방태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현리에서는 일부 병력이 방태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작전상 방태산으로 이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휘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철수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고 여기에 일부 장교들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차량과 장비를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병사들은 점점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3사단 18연대는 9사단 30연대의 뒤를 이어 오미제를 탈환하기 위해 경무장을 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연대에서 공격을 실시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18연대장은 수색대를 보내 그들의 공격 진척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합니다. 그 결과 구사단 30연대가 공격을 하지 않고 방태산으로 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8연대장은 이 사실을 3사단장에게 보고합니다. 고민에 빠진 3사단장에게 미 군사 고문관 에머리치 대령은 방태산을 확보하여 그곳에서 아군이 지원해줄 때까지 방어 전투를 수행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3사단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지금은 야간이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지휘가 어렵다. 방태산은 지형이 험준하여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구사단과 연락이 되지 않아 상호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오미제에 대한 돌파 작전을 실패하였다고 판단한 3사단장은 비록 장비는 포기하더라도 병력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18연대의 공격을 취소하고 부대를 방태산으로 이동하여 철수하도록 했으며 휴대할 수 없는 장비는 모두 파괴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렇게 3군단은 제대로 된 반격작전을 실시해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려 후퇴를 시작한 것입니다. 9사단의 30포병대대와 3사단의 11포병대대는 적방향으로 무관측 사격을 실시하여 포탄을 모두 소비한 후 포를 파괴합니다. 당시 105mm 포는 국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이었으며 소중한 장비였기 때문에 이를 자신들의 손으로 파괴하는 일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3군단의 장비가 유기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미군은 전폭기를 이용하여 현리 지역에 있던 아군의 장비를 향해 폭격을 실시합니다. 방태산은 무질서하게 철수하는 국군 병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병사들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 산길은 금방 정체되었고 마음이 다급한 이들은 길이 아닌 곳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겨우 챙겨온 기관총이나 무전기, 소총은 이제 귀찮은 물건이 되어 골짜기에 버려졌고 장교들은 포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급장을 떼어버렸습니다. 후퇴하던 병력은 창촌을 통해 운두령과 속사리로 철수하려 하였지만 중공군이 빠르게 추격하여 창촌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 계획은 좌절됩니다. 미군 전폭기가 날아와 추격하는 중공군을 향해 폭격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피하의 위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아군에게 오폭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창촌으로의 퇴로가 막힌 3군단은 울수제를 넘어 하진부리로 철수하기로 합니다. 울수제는 표고 1150m의 높은 고개로 병사들은 이틀 동안의 철수로 체력에 한계가 와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이렇게 낙오된 병사들은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미 무기를 버린 병사들은 이제 탄띠, 배낭, 철모까지도 버리면서 간신히 고개를 넘었고 결국 5월 19일 15시 3군단의 주력 부대가 하진부리에 도착합니다. 3군단이 하진부리에서 병력을 확인한 결과 3사단은 원래 병력의 34%인 3,600명, 9사단은 40%인 4,500명만을 수습할 수 있었고 이들은 전투 장비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공군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군은 예비 병력인 미 3사단을 3군단의 지역에 긴급히 배치하였고 3군단의 잔여 병력은 재편성하여 좌측의 9사단, 우측의 3사단이 방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병력이 부족했던 3군단은 중공군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어 다시 후퇴를 반복합니다. 결국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은 국군 3군단을 해체하도록 명령합니다. 당시 벤플리트 장군과 3군단장 유재은 장군의 대화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리 전투 이후 한국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미군은 한국군의 육군 본부를 통하여 국군을 간접적으로 지휘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또한 한국군을 교육하기 위해 강원도 양양에 야전훈련사령부를 세웁니다. 미군은 한국군이 대대급 부대 훈련만 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의 대부대 훈련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한국군 사단 전부가 한 개의 사단씩 돌아가면서 9주 동안 미군의 훈련을 받도록 했으며, 여기에는 말단 병사에서부터 사단장까지 각자의 직책에 맞는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군 사단 모두는 이러한 야전 훈련을 받게 되었고, 이후 어느 정도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현리 전투였습니다.